넥사크로를 이용하여 사원관리 화면을 만들어 보면서 컴포넌트의 사용법과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화면을 실행해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폼 서비스 그룹에 폼 언더바 EMP를 더블 클릭하여 화면을 엽니다. 상단의 퀵뷰를 클릭하여 화면을 실행합니다. 샘플 화면을 보시면 헤더, 조회 조건과 목록, 상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 입력, 삭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상세 내역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부서 테이블과 직급 테이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키와 N키를 누르고 넥사크로 화면을 생성합니다. 폼 언더바 EMP 1 네임 값을 설정하시고요. 화면 사이즈는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저는 좀 줄여볼게요. 헤더 영역에 화면의 타이틀과 조회, 입력, 삭제, 저장 버튼을 구성한 후 텍스트와 아이디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들을 배치할 거고요. 자, 아래 보시는 목록에서처럼 스태틱 컴포넌트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명칭을 employees 첫 번째 버튼은 retrieve 두 번째는 add 세 번째는 delete 네 번째는 save F2키를 F2를 눌러서 수정이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 id 값을 의미를 부여해서 btn 언더바 형태로 retrieve btn 언더바 add btn 언더바 del delete btn 언더바 save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회 조건 영역 div 컴포넌트를 쭉 드래그 앤 트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드 상세 영역 그리드를 쭉 크게 반 사이즈만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상세 내역이 들어갈 div 컴포넌트를 배치했습니다. 데이터셋을 생성할게요. 데이터셋 컴포넌트를 화면에 드로잉 하시면 컴포넌트 생성이 되고요. ds 언더바 dpt로 변경 후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하여 데이터셋의 편지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add a new 컬럼을 두 개 클릭해서요. 자, dpt 언더바 cd와 dpt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설정. row를 하나, 둘, 셋, 넷, 5개 추가를 할 거고요. cd 값을 01부터 05까지 그리고 dpt 언더바 name을 자, 어카운팅 팀부터 education까지 입력을 했네요. 같은 방법으로 직급 데이터셋 ds 언더바 포스도 생성한 후 직급 코드와 직급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컬럼 포스 언더바 cd와 name 그리고 데이터를 4개의 row 01부터 04까지 체어맨부터 오피서까지 사원관리 데이터셋 ds 언더바 emp도 생성합니다. 교육자료 샘플의 ds 언더바 emp.xml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여 데이터셋 편집기 하단 소스를 클릭하여 편집기 창을 오픈 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XML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하신 다음에 소스 탭을 클릭하시고 자, 팝업 창이 떴을 때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OK 하시면 컬럼과 데이터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영역은 부서 코드와 성별, 조회 조건으로 구성합니다. 아래 보이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똑같이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처럼 버튼, 스태틱, 라디오 정렬은 나중에 이쁘게 한번 해보죠. 버튼 천천히 따라서 디파트먼트
find gender reset 자, 이너 데이터셋 또 라디오를 추가해보죠. A 코드 컬럼 B M W A는 all 데이터 컬럼 메일 그 다음에 W는 피메일 값으로 설정합니다. 입력한 코드명으로 라디오 버튼의 항목이 설정되며 로우 카운트를 1로 지정하여 한열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해보죠. 자,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 편집창을 오픈합니다. 헤드로는 제목이 표현되며 바디로는 데이터가 표현되는 영역, 서머리는 합계, 평균 개수 등을 표현하는 영역입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하여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헤드, 바디, 서머리, 로우를 추가 삭제하여 그리드를 디자인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하거나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컬럼을 추가, 삭제하고 컬럼의 속성 값을 설정합니다. 헤더 부분에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네요. name, id, 그리고 dpt 헤더를 설정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하는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편집이 가능하게 구성합니다. 샘플 화면과 동일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타이틀을 만듭니다. 컴포넌트 F2 키를 누르거나 컴포넌트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하여 편집 모드로 변경한 후 텍스트 값을 화면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타이틀도 모두 만들어 볼게요. 하나하나 클릭하여 텍스트의 값을 입력해 보죠. F2를 치시는 게 편하죠? 자, 메모까지 스태틱 컴포넌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얼라인 바를 이용하여 컴포넌트들을 정렬하겠습니다. 얼라인 바가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 뷰의 툴바에 얼라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얼라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화면 개발 시 컴포넌트 정렬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컴포넌트 기준으로 위치를 정렬하는 기능이고요. 빨간 선이 기준이 되며 왼쪽, 오른쪽, 위, 중간, 아래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차이가 커요. 마지막에 선택된 컴포넌트 기준으로 크기를 맞추는 기능, 넓이, 높이 전체 크기가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점점점이 기준입니다. 화면이 점에 꽉 차 있는 아이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사이를 같은 수평 또는 수직 간격을 분배,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간격값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을 직접 줄 수 있네요. 디스트리뷰트 많이 쓰시는 기능이에요. 폼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포지션, 레프트, 폼 기준으로 레프트, 자, 폼 기준으로 라이트, 딱 붙네요. 탑으로 미들, 그리고 바텀. 피트 컨텐츠, 컴포넌트의 크기를 컨텐츠 크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피트 선택을 해보시면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맞출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컴포넌트의 위치를 앞으로 가져오거나 뒤로 보내는 기능, Bring to Front, Send to Back. 자, 클릭해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나중에 디자인을 그리실 때 뒤에 숨어 있거나 하는 기능, 숨어 있거나 다르게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보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락을 이용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div에 있는 타이틀을 전부 선택하여 정렬시키겠습니다. div 밖에서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안에 있는 스태틱 컴포넌트만 선택해 주시고요. 타이틀 옆에 데이터를 표현,
넥사크로 플랫폼 17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는 교육교재나 투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임은 문자열의 입출력을 가지는 에디트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4번인 EMP-ID 옆에는 규정된 형식을 입출력할 수 있는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디파트먼트 부서는 에디트와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합한 형태의 콤보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포지션은 항목을 목록으로 나열한 후 선택할 경우 사용되는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젠더는 제시된 여러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해야 할 때 사용하는 라디오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메리드는 체크 표시에 대한 true, false의 값을 가지는 체크박스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하이어 데이터는 날짜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캘린더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애니얼 셀러리는 숫자와 콤마 표시를 같이 규정한 형식으로 입출력 가지는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를 그린 후 포맷에 샵 콤마 샵샵샵을 설정합니다. 메모는 여러 줄의 문자열의 입출력을 가지는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화면을 실행하여 각 컴포넌트에 설정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샘플하면 폼에 폼 언더바 emp 언더바 exe를 이용하시면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만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